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영화 케이크 메이커입니다. 사실 저는 영화 제목과 스티커만 보고 왠지 푸드 테라피 영화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불륜에 동성애 코드까지 들어있는 드라마라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케이크 메이커는 마치 고요한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잔잔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요. 반죽을 다루듯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듬은 사랑 이야기, 달콤한 디저트가 가득하지만 달달하면서도 쓰린 맛의 사랑이 가득한 이 이야기, 지금부터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하게 보자면 불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는 3명의 주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이 되는 오렌은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도 하나 있죠. 그런데 베를린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파티시에인 토마스의 가게를 자주 찾게 되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의 연인 토마스는 크레덴츠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독일 남자입니다. 그의 연인 오렌을 기다리던 중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가 살던 이스라엘로 그의 흔적을 찾아 떠나죠. 아나트는 오렌의 아내이자 카페 파몬의 사장입니다. 죽은 남편의 흔적을 찾아 이스라엘로 온 남편의 연인 토마스로부터 케이크를 배우고 그와 사랑에 빠지죠. 죽은 남편의 애인이랑 사랑에 빠지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내는 그가 남편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그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사랑에 빠집니다. 영화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 케이크와 불륜이 대체 무슨 관계야 싶으시겠지만 케이크와 불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륜 서사라는 것도 알고 보면 꽤 역사와 전통과 또 심리들이 복잡한 층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케이크의 맛이 무엇인지는 직접 베어서 그 단면을 보거나 먹어보기 전까지는 쉽게 드러나질 않죠. 영화를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불륜 이야기는 불륜 이야기인데 각각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사연들과 심리적인 상태들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뭔가 묘하게 다른 맛들을 내고 있는 그런 관계랄까요? 다음으로는 각 인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렌입니다. 오렌의 어머니가 말하길 그의 아들은 5개국어에 능통했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강하게 누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기 적합한 인물처럼 보이질 않죠. 후에 아내인 아나트의 말을 통해서도 알게 되듯이 결국 사랑을 찾아 떠난 오렌은 끝내 자신의 욕망 또 자유를 찾아가는 인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 비해 토마스는 외로운 인물입니다. 고아였던 자신을 키워주셨던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빵집을 경영하고 있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직업이죠. 또 오렌과 사귄 후에도 그를 항상 기다립니다. 다음은 아나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나가라 라고 했는데 남편이 호텔로 가는 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 죄책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토마스와 아나트는 모두 상실과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인 홀로코스트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독일인과 유대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대 교리에 따른 레시피, 즉 유대 교리에 따른 음식 만드는 법을 코셔라고 하는데요. 이 코셔에서 탈피한다라는 점에서 전통에서 벗어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의 체제, 관습, 이러한 전통들을 벗어나서 다른 삶, 자유, 탈출을 꿈꾸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블랙 포레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케이크란 것은 모든 차이와 갈등을 한 번에 녹여버리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각각 다른 문화와 전통,
한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었던 이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세계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페스티벌이죠. 이 모든 차이와 갈등이 한 스푼의 케이크 속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와 아나트 역시 역사적인 의미에서 또 종교의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용 케이크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용해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독일인인 토마스였고 이를 먹는 자는 유대인인 오렌과 이스라엘인인 아나트였습니다. 토마스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케이크라는 걸 통해서 두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순간이 화해, 사랑, 역사 등등이 융해되고 화해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쿠키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화시켰을 때 아나트에게 있어 토마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의 베이커리에서 올해는 아내에게 줄 선물로 쿠키를 사가곤 하죠. 토마스 자체가 어쩌면 남편이 아내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속에는 또 이타이와 토마스가 쿠키를 만드는 장면이나 오렌의 어머니와 토마스가 유대교 안식일인 샤밧에 먹을 샤밧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전통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꽤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하지만 다르게 본다면 이 샤밧에 적응하려고 했던 토마스가 끝내는 샤밧에 남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어찌 보면 독일인이 처한 예정된 운명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나트 곁에서 아들과 함께 하나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토마스의 그 노력이 끝내는 거부당하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물론 토마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고 시작부터 거짓말을 했기에 그리 비극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토마스가 아닌 아나트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코셔 인증서는 없지만 코셔를 무시하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대의 삶이죠. 코셔 인증서는 없지만 코셔 음식을 만들고 이 동네 최고라고 자부한다. 먹을지 말지는 손님인 당신의 선택에 맡긴다 라는 이 아나트의 말에서 우리는 나는 전통을 존중하고 살 거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바로 아나트의 선택이라는 걸 우린 알 수 있죠. 아나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한 여성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영화가 이야기하는 주제랄까요? 좀 큰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보다 세세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바로 이 영화는 감정을 디테일에 숨겨놓았고 설명은 편집에 의한 생략이라는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영화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 영화가 개연성 없게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진도 다 뺐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오렌과 토마스는 결코 영화 시작 첫 5분 만에 오자마자 눈 맞아가지고 바로 키스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렌은 지금 매우 천천히 토마스를 지켜보고 또 방문해 왔으며 계속 그에게 하나씩 찔러보며 마침내 키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편집에 의한 생략으로 오렌이 찾아왔던 그 많은 하루하루가 그저 카페에 들어오는 순간 또 케이크를 먹는 순간 다른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을 때 비로소 그 증가를 발휘하는데요. 토마스가 예루살렘에 간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추측컨대 아마도 자신이 사랑한 그 남자, 오렌의 아들 이타이가 보고 싶어서 거길 간 것일 겁니다. 토마스에게 있어 오렌은 애인이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죠. 추측컨대 아마도
오렌이 깜빡 잊고 두고 간 쿠키와 열쇠는 토마스에게 자기 흔적을 찾으러 와달라는 어떤 메시지처럼 남겨졌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연인 오렌의 죽음을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던 토마스가 결국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쿠키 배달 왔다는 핑계로 오렌의 직장에 찾아가 오렌의 행방을 묻는 그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오렌의 죽음을 듣게 되는 토마스의 모습을 하이 앵글로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의 표정은 보이지 않으며 오렌의 영혼이 마치 토마스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선까지 느끼게 하죠. 토마스가 자신에게 와주길 바라는 오렌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전에 토마스에게 두고 떠났었던 아내에게 줄 과자 선물과 열쇠 하나. 그 열쇠는 바로 오렌이 다니던 수영장 탈의실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에서 발견한 콘돔. 오렌이 여기서 만나는 다른 남자와도 섹스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중요치는 않지만 어쩌면 그가 사랑했던 남자는 바람둥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토마스는 탈의실에 들어가서 오렌이 입었던 새빨간 수영 팬티를 꺼내 입고 수영할 생각은 별로 없이 수영장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는 오렌의 자리에 가서 오렌이 느껴본 것을 자기도 느껴보고 싶어 하는 듯 보입니다. 앞서 제가 토마스에게 오렌은 애인이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우선 오렌이 토마스에게 자신의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하는 이야기, 가족은 중요한 거야 라는 말에서, 또 학교에서 사라졌다 밤늦게 카페 앞에 와서 혼자 앉아있는 이타이에게 밀크 코코아를 건네주고 또 주방에 데려가 함께 쿠키를 만드는 모습에서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주겠다며 사간 자신의 쿠키를 분명 그의 아들도 맛보았을 것이기에 이타이와 토마스가 함께 만드는 이 쿠키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맛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주방에서 조용히 일만 하던 토마스가 오렌의 아들인 이타이가 카페에 방문하자 갑자기 바깥을 보며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또 이타이가 생일이란 이야기를 듣고 쿠키 반죽을 시작하는데 내내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런 표정도 없던 이 토마스가 처음으로 한가득 얼굴에 미소를 담고 반죽을 시작하는 것도 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나트에게 남편이 되어주고픈 게 아닙니다. 이어서 다른 장면의 디테일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트에게 저녁을 초대받은 날, 비가 와 잔뜩 젖은 토마스에게 그녀는 오렌의 옷을 가져다 줍니다. 아나트에게 있어 그건 이제 마음에서 남편 오렌을 지워버리겠다라는 의미도, 또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는 토마스가 오렌의 자리로 오길 기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 토마스에겐 그 옷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랑하는 연인 오렌의 유품이었죠. 집에 돌아와 토마스는 벌거벗고서 자신이 입고 온 오렌의 옷을 바라봅니다. 이는 오렌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아버지였던 오렌의 모습을 띠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토마스의 두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장면의 디테일입니다. 아나트와 토마스의 섹스에서 토마스는 오렌이 아내와 섹스하는 디테일 그대로 반복하듯이 섹스합니다. 이는 오렌의 삶을 느껴보는 것이기도, 또 오렌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느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균열은 과거의 침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오렌의 유품들이 담긴 박스는 크레덴츠 카페의 영수증과 13개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오렌의 전화기가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디테일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화이다 보니 제가 보다 산발적으로 말씀드린 감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영화 케이크 메이커는 제가 영화를 선택하는 첫 인상에서 받았듯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아닌 것은 아닙니다. 빵 반죽의 의의는 이것저것을 섞어 그 밀가루를 반죽하고 따뜻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해 잘 부푼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화는 역사 안에서의 개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또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반죽해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토마스는 오랜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이타이를, 그리고 아나트를 찾아온 것이었을 겁니다. 아나트는 아마도 토마스가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 이유를 그가 떠난 다음에야 깨달은 것일 테고 말이죠. 영화의 마지막, 아나트는 독일로 토마스가 일하는 크레덴츠 카페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토마스를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부르진 않죠. 왜일까요? 아나트 역시 토마스가 그러했듯 오랜의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것일 겁니다. 토마스도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아나트의 카페로 당장 찾아가지는 못했듯 그녀가 토마스를 부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두 사람을 이어지게 했던 반죽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야 아마도 아나트는 토마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될지 그 결정은 두 사람의 것으로 남겨두게 되겠지만 말이죠. 같은 남자를 사랑한 두 사람, 문화적 차이를 넘고 성별을 뛰어넘어 그저 한 사람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람을 잃는 상실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던 이 두 사람이야말로 서로를 위할 수, 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화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